면역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면역력 강화의 시작, 내 몸에 세균 갑옷을 입어라. 세균 갑옷?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공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피부에 사는 세균. 면역력을 높이는 이것의 정체는 유익균과 유해균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외부 유해균과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피부 세균의 비밀 대공개. 면역 가분을 보호하는 손 건강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은 외부 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이 쉬운 부위입니다. 손 너무 더러운데요? 세균 갑옷을 지키기 위한 솔루션의 정체는 당신의 면역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방법. 진짜 이렇게 닦아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봅시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또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셔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석에 약사 정상민 씨가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차 약사 정상민입니다. 매번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몸신의 전문가 패널로 나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저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분 몇 년 차입니까? 왕년의 아이돌 노유미 씨 어서 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노유미 씨 계산해봤어요? 몇 년 차입니까? 저요? 네. 지금 한 23년? 벌써. 3년, 4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23살이라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이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정말 실감 안 나는 거 뭐. 아이들 얘기하니까. 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고 이제 1학년 됐는데 입학식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서 거의 뭐 게임하고 아니면 건강식 주로 챙겨 먹으려고 주방을 잘 안 가는데 주방을 요즘 제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해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면역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아요. 테니스 특히 죽겠습니다. 막 감이 막 오고 있어요, 요새 운동을 못 하니까. 요즘에 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죠. 그런데 뭐 의료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시는 또 의료진 여러분들 계시고 관계자 여러분들 계시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 또 개개인의 위생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몸신이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과 관계에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위험 최고 단계인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비상 상황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면역력 강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면역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면역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면역 갑옷 들어보셨습니까? 난생 갑옷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사극할 때 뭐 전쟁 나갈 때 입어보고 뭐 입어봤어? 근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근데 또 일단 보호가 되니까 든든하고. 근데 면역 갑옷이 있다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과연 무엇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면역력 강화의 시작. 내 몸에 세균 갑옷을 입어라. 면역 갑옷이 아니라 지금 세균 갑옷이라고 나왔어요.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균 중에 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냥 무작정 세균 갑옷 그러니까 뭔지 그렇게 쏙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나는. 근데 아까 면역 갑옷이라고 하셨잖아요. 면역 갑옷이랑 세균 갑옷은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에다가 갑옷을 입히면 얘네들이 더 건강해져가지고 저희를 더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상상력이 세균을 입은 갑옷을 입은 세균 막 여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면역 강화의 시작이 갑옷을 입는 데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세균 갑옷이라고 그러니까 세균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불편해요, 그게. 세균은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거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얘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균은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따로 있습니다. 공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공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 공생하는 세균들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부에 살고 있는 상재균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의 얼굴부터 손, 팔, 몸통, 다리, 이 온몸에 이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종류로만 약 150종류가 넘고요. 숫자가 약 1조 개가 넘는 걸로 약 1조 개가 넘는 걸로 지금 우리 몸에 다 1조개씩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레이디 제인 얼굴에 아니 갑자기 괜히 막 몸이 간지러운 거.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니 너무 무섭잖아요. 징그럽잖아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조 개의 세균들이 우리 몸의 피부를 저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균들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의 1차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1차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면역은 크게 우리 몸에 3가지 방어선이 있습니다. 1차 방어선이 바로 피부와 점막인데요.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1차 방어선인 피부에 있는 상재균이 막아주는 겁니다. 2차 방어선은 백혈구와 대식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 3차 방어선은 면역세포와 항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첫 번째 방어막 1차 방어선 세균 갑옷을 얼마나 튼튼하게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면역 강화의 시작, 바로 내 몸에 세균 갑옷을 입는 일. 자, 세균 갑옷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입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치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세균 갑옷 피부 상재균을 살려라. 내 몸속 보디가드 피부 상재균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내과 전문의 황창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황창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오늘 세균 갑옷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세균 갑옷, 우리 몸에 1조개나 되는 세균이 있다. 이 세균은 왜 있게 된 겁니까? 먼저 세균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겉 피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런 두껍고 중요한 보호 장벽입니다. 성인 피부의 무게는 한 5kg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내부 장기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은 1.5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피부 면적은 남자가 17,000제곱센티미터, 여자가 15,000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A4 용지로 보시면은 스킨색으로 준비하셨네요. 피부색으로. 네. 남자 같은 경우는 27장, 여자는 24장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네. 피부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1조개의 세균이 이 피부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몇 장이 더 추가가 되겠네요. 몸이 크니까 피부도 이 평수가 넓으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세균 이 갑옷이 더 두꺼워지겠죠? 좋은 겁니까? 피부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세균이 이제 피부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균형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세균이 살고 있어야 세균으로 튼튼한 갑옷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부 중에 이제 세균이 곳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뭐 전부 다
전부 다 세균이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정 뭐 이렇게 손톱 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렇게 뭐 좀 더러울 것 같은 그런 부위에 세균이 살고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균이 대체? 피부에 사는 세균, 즉 피부 상재균은 피부의 각질,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는 세균의 부패 식당이다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부에 세균의 먹이가 되는 각질, 땀, 피지,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피부에 세균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 세균은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태중에 있을 때는 이제 무균 상태로 양수 안에 있는데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균과의 접촉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점점 먹고 자고 입고 생활을 하면서 세균의 접촉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세균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피부에만 세균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피부가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구강이나 뭐 식도, 위, 장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피부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균은 우리 몸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고 모양도 변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은 갈고리 형태의 촉수를 가지고서 피부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걸려가지고 덩어리처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은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부에 있는 그 세균 중에 좋은 세균이 우리의 갑옷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상재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둘 다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유해균 그러면 그 없을수록 좋은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갑옷이 되지? 첫 번째로는 유익균과 유해균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유해균이 유익균을 공격하고 유익균은 유해균을 공격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방법을 이렇게 단련하게 되는 거죠. 전쟁터네. 그렇네, 전쟁터네 진짜. 전쟁터네. 네, 단련된 유익균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으니까. 싸워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등 쪽에서 얘네들이 싸우더라고. 느껴져요? 달라고 그러면 자꾸 가려고 진격끼리. 한 세균이 들어오면 그럼 유해균이랑 탁 같이 우리 한편이다 이러고 또 유익균 공격하고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뭐 영화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게 뭐 애니메이션으로 막 생각이 나시죠.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유해균과 유익균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습니다. 사실 유익균은 우리 피부에 피지나 땀 같은 걸 먹고 유기산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유해균은 피부에 각종 노폐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만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배설물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아주 기름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의 세균이 침투하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의 방어막이라는 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아주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 이걸 피부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피부의 항상성이 깨지면 그때는 피부의 상태가 조화가 깨지면서 이 면역 갑옷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우리가 외출하자마자 제일 먼저 권고하는 게 손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균, 더러운 걸 씻어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세균은 이 피부에 원래 있는 상재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손에 있는 세균을 씻어서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재균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건 아니겠죠. 주로 우리가 병원균,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한 병원균과 생명을 다한 피부 상재균, 그리고 피부 상재균의 각종 배설물 등이 포함이 됩니다. 외부의 병원균과 피부 상재균은 모양도 성격도 다릅니다. 피부 상재균은 갈고리 모양의 촉수가 피부에 강하게 붙어 있고 하는 일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병원균은 다릅니다. 그 뾰족한 촉수를 주로 갖고 있고 침투하려는 성격이 강한 병원균의 모습을 띱니다.
유익균, 유해균의 전쟁터, 또 병원균까지 해서 어떤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부 상재균, 우리 몸에 있게 된 이 피부 상재균이 어떻게 갑옷으로 바이러스를 막는가? 이제 그 과정이 또 그게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피부 상재균이 네. 갑옷이 되어서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는 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상재균이 터줏대감이 돼서 외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려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인데, 빨간색으로 표현한 바이러스는 상재균이 피부에 거의 없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바이러스가 쉽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에 틈이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이거는 네. 네, 바이러스가 정착할 곳이 없죠. 우리 집이거든? 뭐 이런 거. 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날아가 버리네요. 꺼져줄래? 꺼져줄래? 앉을 자리가 없는 바이러스를 비행기로 치자면 착륙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틈이 생겨서 틈을 보여서 바이러스가 결국에 피부에 정착했다, 자리 잡았다. 그러면 착륙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피부에 정착했을 때 피부 상재균은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2단계로 돌입합니다. 바로 피부에 정착한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부에 정착한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딱 정착을 했는데 산성 물질을 막 뭔가 네. 뭐죠? 피부 상재균은 피지, 땀, 단백질 등을 네네. 먹고 유기산을 배설해서 피부를 약산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피부에 정착한 바이러스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가 침투했을 때 면역세포가 나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1차로 피부가 그럼요. 한다는 걸 오늘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걱정하는 게 사실 저도 암을 제일 걱정하거든요. 암. 그러면 혹시 피부 상재균이 이 암도 무찌를 수가 있는 건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그 피부 상재균이 있습니다. 암까지 물리치는 네. 상재균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막는 거 외에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피부 상재균도 있는데 그 상재균의 이름이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하는 세균. 예? 길다. 거기까지 이름이에요?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쥐한테 종양을 만들고 이틀에 한 번씩 2주 동안 바로 이 피부 상재균 에피더미디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쥐한테서 6N 하이드록시 아미노퓨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종양의 크기를 줄여줬는데 얼마나 줄였냐? 절반으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 연구 결과는 이 피부 상재균이 이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죠. 그뿐만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라고 아시죠? 유산균 일종 장에 있는 이 락토바실러스의 경우에도 피부 상재균의 일종으로 이 유익균 중에 하나이죠. 실제 이 락토바실러스는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면역력도 강화시키고요. 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네. 사실 그 피부에 사는 세균이라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느 때는 뭐 방어선도 지켜주고 또 질병도 막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갑옷이 얇아질 수도 있나요? 이게 걱정이죠. 혹시 이게 나이 때문인가 하는 것도. 네, 바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네. 그렇죠? 좀 여백이 활동성도 좀 많아졌네요. 줄어드는 것 일종의 세균 갑옷이 노화가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세상에. 저는 늙는다 쳐도 세균은 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균은 계속 활발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늙는 것도 서러운데 저렇게 그러니까. 세균이 점잖해지네. 노화로 인해서만 피부 상재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피부 상재균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알려주시죠, 좀. 예, 상재균의 증식을 위해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예, 적정량의 땀은 피부 상재균 중에서도 표피포도상 구균이라는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유익균의 배설물과 섞여 1차 방어막인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 너무 많은 땀은 외부의 균과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피부 감염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치면 연고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처 부위에 연고를 많이 바를수록 뭐 이 피부 상재균이 할 일을 좀 줄여줘서 결국 피부에 좋은 건지. 꼭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항생 연고를 바르는 것은 이 상재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나를 위해하는 센 거예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낫기 위해서 뭐 연고를 바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싶으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너무 장기간 바르는 것도 금물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항균 연고를 계속 바르게 되면 피부 상재균도 같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피부가 상처난 것이 잘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슈퍼 세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 연고를 바를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용량을 확실히 알고 그만큼만 바르셔야 합니다. 저는 항균이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무조건 많이 발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된장 발라서 왜 그랬나? 그래서 딴 거 안 바르고. 된장 바르기 전에 된장도 없고 그럴 때 급할 때는 침을 발랐어요. 상처가 딱 나면 딱. 아야 저 사람들하고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다음은 신기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미래에는 이렇게 유익한 피부 상재균을 몸에 직접 바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실제로 이미 대장에 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좋은 균을 대변 이식을 하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겉에 있는 피부에도 그런 발라서. 좋은 균을 심는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계를 착 들어가면 촥 하고 갑옷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상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당황한 기생 영웅, 당황한 기생 영웅. 내 몸에 면역을 저하는 피부 상재균. 어머 세상에. 외부 유해균과 바이러스로부터 피부 상재균을 보호하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과. 모두가 놀란 충격적 결과. 정말 깨끗한데요? 피부 상재균 지키는 손쉬운 방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피부 상재균을 빈틈없이 채우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몸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면역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피부 상재균을 보호하라. 피부 상재균 살려 면역력 높이 초간단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약사 고상원. 네. 하루 얼마 전에 우리 전문가 패널석에서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약사 고상훈입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쪽에 전문가 패널에서 앉아서 선천 면역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도 전문가로서 이 몸신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몸신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오신 내용 어떤 건지 궁금한데 오늘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면역력 어떻게 하면 키울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 몸의 그 면역 갑옷인 그 피부 상재균을 보호하는 송 건강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69 손 씻기라는 방법이 있고요. 손 씻기 가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면역 방패인 손 소독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뭐 손소독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들 쓰시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이 손과 피부 상재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 중에서도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 바로 얼굴과 손입니다. 특히 손은 외부의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유해균과 바이러스의 유입이 쉬운 부위입니다. 때문에 손 피부의 상재균이 외부 유해균과 바이러스들과 싸우다가 진이 빠지지 않도록 유입되는 유해균을 줄여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늘 알려드릴 손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자, 특히 이 손에 묻은 세균은 여러분의 이 얼굴에 코와 눈과 입에 있는 점막으로 바로 가서 붙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주 만지시잖아요. 이 실제로 호주의 한 대학에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의대생들이 평균 1시간에 몇 번이나 얼굴을 만지는지를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에 평균 23번을 만집니다. 1시간에 평균 23번을 만집니다. 23번?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한 8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몇 시간 남죠, 이창훈 씨? 16시간이? 어휴, 계산이 되네요. 아니 그걸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짱들 무시합니까? 둘이 연습하더라고, 빼기를. 네, 그래서 23번 곱하기 16시간을 하면 368번 정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굴에 손을 대더라 이겁니다. 즉, 이 손에 묻은 이 세균들, 이 세균들을 여러분 얼굴에 직접 갖다 묻혀놓는 일을 서로 368번이나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레이디 제인 같이 여성분들은 더 해요. 화장하면서 더 많이 만지고 또 속눈썹 붙이고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코털 꽂고 이렇게.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실 손식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뭐 시간, 방법.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손 건강법인 369 손 씻기를 배우시면 정말 손을 꼭 씻고 싶으실 겁니다. 이거 369 해가지고 걸린 사람이 아니 굳이 또 369라고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369 손 씻기는 네. 30초간 6단계로 구석구석 씻으라는 의미로 제가 기억하기 쉽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369구나. 네, 어떤 방법일지 저희가 직접 손 씻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369 손 씻기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를 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손에 묻더라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손에 있는 형광물질이 함유된 로션을 꼼꼼히 바를 건데요. 이 형광로션이 바로 손에 묻은 오염물질을 뜻하게 됩니다. 예, 이제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예, 형광 그럼 본인 손에 하시겠어요? 네, 직접 촘촘히 바르고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69 이제 손 씻기를 하기 전에 제 생각엔 일반적인 손 씻기를 통해서 얼마나 또 해결이 되는지 같이 비교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상시 제가 보기에는 손 씻기 제일 안 할 것 같은 한 분인데 그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하는 본인은 그분인가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네, 김덕윤 원장. 축하드립니다. 김덕윤 원장, 당첨. 어디 한번 흠 좀 찾아봅시다. 네, 와주시죠. 난 줄 알았어. 자, 아니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들은 워낙 손 씻기가 이 몸에 뭐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본인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이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로션을 네. 한번 김도균님께서 촘촘히 한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네, 오염물질이 예. 돼서 이제 씻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뭘 냄새까지. 어때요, 냄새가? 그냥 로션 향이 나는데요. 네. 저기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구석구석. 예. 자. 이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묻어있나 뷰박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그 박스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균 원장님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손 한번 넣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죠.
보시면은 네. 하얀 게 바로 이 형광 로션이 보이는 건데요. 네. 이 손을 잘 씻어서 이 형광 물질이 잘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가 네. 손이 잘 씻겼냐 안 씻겼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발랐네. 네. 요 상태에서 평상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직히. 네. 카메라 의식하지 않으시고 자, 손 씻기 들어갑니다. 비누를 써도 되나요? 그럼요. 비누 쓰라고 정했고요. 보통 이 고체 비누 쓰세요? 액상 비누. 액상 비누 예. 쓰세요? 보통 저렇게 씻죠. 네, 우리. 그렇죠.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뭐. 근데 되게 깨끗하게 씻는 그렇죠. 편인 것 같은데요? 내가 김도균 원장 손 씻는 걸 몇 번 봤는데 오늘 너무 오래 씻었어. 이걸 뭐 휴지로 닦아내셔야죠. 닦아내지. 예. 페이퍼로 닦아내시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을 줄줄 흘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이용하는 게 요즘 화장실에서 다 이걸 쓰게 되니까 네. 외부에 나갔을 때 그 상황 그대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손 씻기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손 씻기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손톱이나 이런 손끝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볼까요? 손바닥에도 많이 남아. 손바닥 좋죠. 그리고 지금 손목 한번 깊이 넣으시면 손목 하나도 안 그렇지. 저희가 보통 손 씻을 때 손목 위까지 잘 안 하잖아요. 시계를 맞다. 찾다거나 옷이 젖을까 봐. 한번 가만히 아, 야 정확하게 손이 닿는 곳과 안 닿는 곳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군요. 세탁기에 돌려야겠다. 꽤나 꼼꼼히 씻는 원장님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씻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느낌이 어때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꽤 신중하게 손 닦기를 했거든요. 별로 막 그렇게 안 닦였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어요. 네, 김도균 원장이었습니다. 자, 같이 369를 한번 배워보시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369 방법으로 30초 6단계 동작을 6단계? 거쳐서 구석구석 닦는 겁니다. 구석. 예, 어떻게 해주실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발라보실까요? 네. 그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시려고. 아, 그러면 더 열심히 제 369 손 씻기 방법으로 지워보겠습니다. 아, 그냥 로션처럼 생겼는데 네, 이렇게, 이게 네, 형광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로션이네요. 아, 그리고 참 손이 고우시네요, 지금. 아, 제가 손이 산적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죠. 이 형광물질이 손에 이제 오염물질, 뭐 균 이런 거. 아, 진짜 손이 그냥, 아유.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세균, 뭐 병원균이라면 이건 뭐 큰일이죠. 아유, 예. 아우. 근데 과연 30초의 의미는 뭡니까, 근데? 30초의 의미는 네. 거품 내는 단계랑 손 세척하는 단계는 빼고 30초라서 충분히 손 씻는 시간은 30초로 이제 되실 거예요. 거품 낸 후부터 30초라고요? 네, 맞습니다. 헹구는 것도 빼고 네.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 돌 하시는지. 씻어야겠는데. 네, 어디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자, 369 손 닦는 법 해보죠. 얼마나 오래 씻는지. 일단은 손에 물을 충분히 묻히시고요. 난 저런 그리고 건 비누 끝이야. 거품을 아주 많이 내셔야 되는데 비누에 오염 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누를 한번 세척을 먼저 아, 해주시고 비누도 씻어야 되는구나. 예, 씻어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험상 비누를 되게 많이 묻히셔야 됩니다. 충분히 묻혀주시고 네, 손바닥부터 열심히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열심히 아주 힘껏 문질러 주셔야 되고요. 네. 적당히 문질러서는 많이 오염물질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등을 이제 2단계 과정으로 손등을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살살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빡빡. 정말 열심히 문지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손등을 살짝 손가락을 세워서 이렇게 긁듯이 문질러 주시면은 오염물질이 더 잘 제거가 되겠네요. 제거가 됩니다. 네. 예. 지금은 이게 인위적인 오염물질이지만 실제 여기에 다 병원균, 세균 정말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한번 없애보도록 하죠. 어우,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손가락 깍지를 끼시고 사이사이를 최대한 여러 가지 최대한 면적을 높여가지고 이것도 세게 문지르셔야 돼요. 이 사이사이에 많이 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여서 딱딱 쓰러진 사람은 없죠. 지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손 앞부위를 닦을 수 있도록 손은 깍지를 껴주시고요. 예, 그 동작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동작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약간 누구한테 부탁하듯이. 그치, 짜옹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엄지손가락 여기를 열심히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엄지. 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손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다 그냥. 엄지. 아, 깨끗하게 닦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 사이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긁어주시면 됩니다. 간지러워, 이거 하면 어떡해. 거의 이탈이 안 되고요. 세게 긁어주셔야 돼요. 예.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빰빰 빠바밤. 그 사실 급하니까 막 그리고 손을 이렇게 닦는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손톱도 짧게 잘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세척을 하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 물로 세척하실 때는 아까 그 6단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손바닥을 또 네. 문질러 주시고요. 이게 습관되면 금방 할 거예요. 그렇죠? 30초 안에 해결. 손등을 문질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초라는 시간은 이미 거품을 낸 다음에 손을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 30초고요. 헹굼기 빼는 것까지 3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닦다가 순서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와. 정성 들여서. 자, 됐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이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예. 요즘 뭐 공공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주로 이렇게 종이 타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네.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개운하시죠? 네, 아주 개운합니다. 그래요. 예. 이러고도 안 개운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369 손 씻기 제대로 하셨잖아요. 네, 제대로 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좀 긴장돼 있죠. 그렇게 꼼꼼히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설마. 설마. 정말 깨끗한데요? 정말 깨끗한데요? 정말 깨끗한데요? 야, 진짜 아까 진짜 로션을 몇 번을 바르셨는데 지금 뭐 이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손바닥 좀 보세요. 너무 풀된 거를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김도균 원장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반적인 손 씻기하고 또 지금 369 방법으로 하는 손 씻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10초 이내로 손을 씻는다고 하고요. 물론 손을 또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시는 그 비율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20초가량 손을 문지르며 구석구석 씻을 것을 권장하고 만약 시간을 확인하기 힘들다면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정도 흥얼거리면 된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 정도면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요. 나가야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병의 50에서 70% 그리고 폐렴이나 설사병의 40에서 50% 이상이 바로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손 씻기의 실천만으로도 이러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 씻기의 예방 효과 때문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손 씻기를 자가 백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가 백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백신인데, 자,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상재균이 우리 몸의 면역 갑옷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법도 알려주실 거죠? 네, 이번에 알려드릴 손 건강법은 바로 직접 만드는 면역방패 손 소독제입니다. 요새 손 소독제 뭐 쉽지 않은데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가격도 비싸고 구하러 다니기가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손소독제 재료인 그 에탄올도 저 약국도 마찬가지인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구해달라고 해도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준비한 면역방패 손소독제는 현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재료가 그럼 여기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뭘까요? 바로 짠. 이겁니다. 그냥 아주 맑은 액체, 투명한 액체인데요. 자, 역시 에탄올인데. 에탄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 뭔가 가려져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직접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변성 식물성 에탄올. 들어보셨어요? 식물성의 에탄올이 있다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이랑 이런 변성 식물성 에탄올이랑 다른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그 에탄올이 있고요. 이 식물성 에탄올은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식물성 에탄올입니다. 이 변성이라고 이제 이름이 또 붙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맛을 조금 쓰게 만들려고 이 첨가제를 넣은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식물성 에탄올로 이제 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못 만들게 하려고 예. 쓴맛을 첨가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변성 에탄올이고요. 네. 이 변성 에탄올 중에서 이 식물성 에탄올이 바로 변성 식물성 에탄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화장품이나 향수, 디퓨저를 만드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로마 베이스나 디퓨저 베이스와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그 에탄올은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합성한 에탄올이고 함량은 75% 정도이고요. 이 변성 식물성 에탄올은 에탄올 함량이 되게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90에서 95% 정도 되는 걸 고르시면 면역방패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품질의 변성 식물성 에탄올에서는 메탄올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성분을 꼼꼼히 보셔야 되고 최근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메탄올로 집안을 소독하다가 병원에 실려가신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성 식물성 에탄올이라 하더라도 전성분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만들어야 돼. 이용해서 그러면 면역방패 손소독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성 식물성 에탄올로 손소독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궁금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변성 식물성 에탄올, 네. 요거는 정제수입니다. 그래서 이 에탄올 4, 정제수 1로 섞어서 이제 믹스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이 농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비율만. 자, 됐습니까? 네. 네. 지금 얼마만큼 따르신 거죠? 에탄올은 120을 따랐고요. 네. 이 정제수는 30입니다. 네, 그래서 4대 4대 1로. 1의 비율입니다. 네. 손소독제 용기에다가 이제 바로 에탄올을 부으시면 되고요. 섞어서 넣을 필요도 없이. 네, 맞습니다. 네. 물 들어갈 먼저 에탄올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수를 30을 네. 여기에다 따라서 채워줄 겁니다. 이게 바로 섞어주시면 끝이거든요. 간단하네요. 용기를 닫고 여러 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냥 그 변성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희석해서 정제수랑? 네, 정제수랑 왜 희석해서 해야 돼요? 90에서 95%짜리 고농도 에탄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에탄올의 그 살균 원리 때문입니다.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세균의 세포막을 구멍을 뚫고 그 뚫은 내부로 유입돼가지고 세포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가지고 사멸하게 만드는 그 살균 작용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에탄올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 세균에 있는 그 막을 순식간에 응고를 시켜가지고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그 농도를 가장 적합한 농도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보통 60에서 80% 정도의 농도가 살균력이 가장 좋다. 젤 타입으로 만드실 거면 60%. 네. 이 뿌리는 액 타입은 70% 정도 농도가 적합합니다. 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으니 검증을 해서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무엇보다 여러분의 손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몸신 가족들의 현재 손 상태를 알아볼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이제 몸신 가족분들 앞에서 직접 손에서 세균을 측정을 할 겁니다. 네. 이 면봉이 있는데요. 이 면봉으로 손을 여러 번 닦아주고 여기에 담그면 네. 여기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바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10초 이내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네. 아이고 참. 손 열심히 잘 안 닦는 편인데. 네, 그러면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했던 수많은 검사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뭐 또 이렇게 구석구석 손가락 사이 얇게 또 다 살피시네요. 아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라 했어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하고 바로 하시면 나와요? 네. 바로 아, 그렇게 집어넣으면. 그대로. 이게 보통 평균치라는 건 혹시 있나요? 1000 RLU가 진짜 위생 검사를 했을 때 네. 적합한 범위거든요. 네. 1000 이내. 네, 맞습니다. 근데 송옥승님의 그 손 세균 검사 결과는 자,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5718 RLU입니다. 5배. 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나 뭐든지 한 5천 나오더라고요. 자. 5,700, 6배 정도.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하여튼 일단은 나를 기준보다 기준으로. 높다. 이렇게 나를 보겠습니다.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 모셔야죠. 선생님, 선생님. 나가셔야죠. 빨리 재고 검사하셔야죠. 아니 누가 오기로 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재고 가시라고요. 저 7,700 봅니다. 오한진 박사님하고 악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지 않은 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지 않은. 저는 그 반지 사이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반지 위주로. 사이. 네. 진짜 반지를 빼가지고 그 사이를 됐어요? 네, 됐습니다. 과연. 7,000대 봅니다. 자, 앞으로 열어서 보여주세요. 자, 궁금한데요? 이용식님의 결과값은 네. 2806 RLU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웬일이에요? 이렇게. 1806. 사람은 항상 위생 관념이 해줘야 됩니다. 일단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기 뭐가 액체가 있네요. 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요? 이거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보여주시죠. 만 넘었나 봐. 지금 당황한 기색 영웅요. 네. 지금 당황한 기색 영웅요. 네. 보여주시죠. 만 넘었나 봐. 오, 지금 당황한 기색 영웅요. 네. 노유미님의 결과값은 9941 RLU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저 오 박사님하고 악수했거든요. 그게 이리 갔다가 이리 갔어요. 예. 일단 얼른 자리에 가시는 게. 네. 자, 레이디 제인. 전부 다 이 사람 잡는다고 만이나 넘어봐라. 평상시 손 씻기는 자주 하시죠? 저는 손을 정말 자주 씻는 편이기는 해요. 요즘엔 더 씻게 되니까. 네, 근데 뭐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오래 씻지는 못해서. 예. 레이디 제이님의 결과값은 2301 RLU가 나왔습니다. 네. 만족스럽습니까? 뭐 요 정도면 상당히 만족하고요. 네.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창훈 씨. 요새 저기 비늘 샀는데 거품 잘 안 나고 그래서 손을 잘 못. 뭘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세요. 비늘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나처럼 손을 잘 안 씻는다고 얘기해. 오늘 손 몇 번 계속 씻으셨어요? 비비고 있더라고. 오늘요? 네. 해야 될 수 없나요? 한 두세 번? 이 시간까지 두세 번. 양치하면서. 네. 기대됩니다. 예. 만 넘었으면 좋겠다. 나도. 별걸 넘었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왔는데 그까지 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차은님의 결과값은 3646 RLU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숫자 적게 나왔어. 그렇게 손을 털어놓는 다 끌더라고. 알겠습니다. 양호하네요. 본인은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예. 뭐. 여기서 저기 혹시 전문가분과 가운데 저는 오 박사님을 추천합니다. 아무 추천을 해요. 아유, 오 박사님을 추천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5만 가지 다 만지고 다니는 분이야. 저분. 당선되셨습니다. 오 박사님 현재 상황은 뭐 진료 중이신 게 아니라 녹화 중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악수하려고 그러고. 손가락 사이가 좀. 예.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만하세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좀. 아, 잘 나와야 할 텐데. 과연. 오한진 박사님의 결과값은 4020 아래류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좀 전에 내가 과자를 못 봤는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예. 자, 저희가 이제 세 분을 선발했는데요. 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했냐면 저희가 비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만든 손소독제가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손소독제가 있고 이 세 가지로 손을 씻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결과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서 궁금했어요. 다 요즘에 자주 쓰고 있는 거니까 어떤지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우리 1등 주인공 노유민 씨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금메달. 금메달 먼저. 네, 알겠습니다. 금메달. 자, 노유민 씨 본인의 숫자 기억하세요? 9,900 얼마였던 거? 또 41. 막상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만. 9,900이면 많이 더러운 거예요? 야, 글쎄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그 비교치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한 값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기 안쪽, 화장실 바닥.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변기 안쪽보다 제가 더 더럽다고요? 화장실 그리고 신발은 23,000인데 저는 화장실 바닥이 궁금한데 화장실 바닥이 공용 화장실이었나요? 공중 화장실? 공용 화장실보다 제가 더럽다고요? 야, 지금 오셔가지고 손을 씻을 그럴. 아니 아까 제가 왔을 때 그 네.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제 그 손소독제 바르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는 손을 예, 안 씻었어요. 식사 예. 전에는 안 씻었어요. 손 소독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손소독을 계속 했으니까. 네네네. 도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 소독한 지 지금 수시간이 경과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뭘로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청결하게 예. 비누를 하겠습니다. 비누가 제일 좋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누. 아까 배운 건 뭐였어요? 예, 이거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비누도 한번 씻어내고 비누를 충분히 그리고 기억나세요? 벌써 손가락 끼는 거예요? 손바닥. 네, 한번. 손바닥 손등 하고 본인이 30초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끝내주세요. 또 앞에도 깍지 한번 끼시고. 아니, 일단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좀 회색이 나오고 있어요. 9,900의 위협을 보여주는. 마지막 이걸로 마무리해주세요. 뭉근한 무섭이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회색 빛깔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과정을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바닥? 손색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네요. 오 손이 원래 색이 나왔죠? 정말 분홍색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손을 어디 흙에 넣었다가 뺀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궁금해. 궁금합니다. 과연? 저희가 369 손닦기를 지금 제대로 했는데. 저는 1000 미만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손 색깔 아까랑 비교해서 보여주실래요? 와, 진짜 분홍색이 됐어요. 분홍색. 예. 손 등도 한번. 네, 손등도. 아우, 애기 피부. 예, 갑니다. 바로 닦아서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8천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씻었는데? 8천 나오면 진짜 그거 완전 웃기겠다. 묵은지야, 묵은지. 제발 1000 미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369 손씻기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정말 좋게 나왔으면 네. 좋겠다.
궁금하다. 자, 결과 과연 확인합니다. 와. 자, 결과 과연 확인합니다. 의미님의 결과값은 117 아래류가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9,941 거의 다 해결한 거예요. 대박이다. 지금 거의 뭐 거의 무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는 비누로 하는데 떼꾸정물이 나왔다. 아유, 정말. 근데 뭐 지금 번거롭긴 했지만 할만했습니까? 이게 어땠습니까? 이렇게 369 지키는 게. 솔직히 힘든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씻어야 돼요. 와, 대단합니다.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노미 씨.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글쎄요, 선택하십시오. 이게 지금 만든 손소독제고요. 이거는 네. 시중의 손소독제인데. 네. 근데 손소독제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흥건히 젖을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물에 씻는 것처럼 흥건하게 하신 다음에 아까 그 6단계를 타시면 좋고요. 아 그걸로도. 예, 촘촘히 발라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흥건하게라고. 아니 저희는 보통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한 번 이렇게 한 하거든요. 번만 해서 이렇게. 이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묻히는 정도만 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해라. 바닥이 흐를 정도로 해서 똑같은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손소독제는 닿기만 해도 다 죽겠지 그래서 그냥 주물주물하고 끝나잖아요. 글쎄요. 젖은 채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발라야 되는지 글쎄. 몰랐어요. 이렇게 하라고 딱 그랬고. 끼시고. 이야. 네. 이 정도면 자, 될까요? 지금 거의 딱 말랐나요? 네, 네. 이렇게 흥건하게. 나 이렇게 많이 발라본 적은 그렇죠. 없어요. 네. 네,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5,718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손소독제는 어떨지. 정말 지금 다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알코올이 뭔가 왠지 균을 잘 죽일 것만 같은, 굉장히 저는 독하게 죽일 것만 같은 느낌이. 더 나아질 것 같아. 그치? 비누보다 더 나을 것 그러니까. 같죠. 얼마나 들어왔던 거.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성옥님의 결과값은 351 아래류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유, 반성했습니다. 정말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손 꼭 닦으세요. 자, 이번에 그러면 네. 오한진 박사님. 저도 해야죠. 저희가 방금 제조한 따끈따끈한. 소독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 소독제로 제가 이제 그럼 역시 이것도 충분한 양을. 맞습니다. 예. 그 의사 선생님들도 손을 비누를 씻을 수 없을 때는 이거 사용하시죠? 예, 그럼요. 저도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관공서나 네. 뭐 행사장에 가거나 뭐 할 요즘에 때 비치가 다 돼 이걸 있으니까. 하죠. 예. 엄지 뭐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손바닥. 마르는 시간만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건조시켜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거 항상 말려야 돼요. 왜냐면 마르지 않으면 이 안에 같이 다 남아있는 거라서 제가 또 뭘 만지면 그걸로 다 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싹 말려야 됩니다. 자, 말랐습니다. 네,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4,000대가 나왔었죠? 4020에서. 아유, 우와! 우와! 709. 진짜. 1000 이하로 내려갑니다. 효과가 좋으네요. 이 정도면. 손소독제도 충분한 정도의 효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예. 자, 뭐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손을 자주 씻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 1시간 경과 시에 64마리였던 세균이 2시간 뒤에는 4,000마리로 늘어나고 아이고. 3시간 후에는 무려 26만 마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껑충껑충 뛰네요.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최소한 하루에 8번 이상 손을 꼭 씻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몸신으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제 출연하게 돼서 아주 유익하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손 씻기부터 실천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화이팅! 네. 조성원 공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부 상재균과 또 면역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해서요. 두 분 박사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겠습니다. 네, 이 피부 상재균과 면역력을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의 정체는 바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비말인데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섞인 비말이 다른 사람의 피부나 눈, 코, 입 등 점막에 튀면서 일어나는 감염을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침을 한번 할 때 약 3천여 개의 비말이 분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MIT 공대에서 2016년에 발표한 실험에 따르면 기침을 할 때는 6m, 재채기를 할 때는 8m까지 입자가 퍼지고 시간은 최대 10분까지도 침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말을 통해서 피부와 점막에 침투하는 이 유해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요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요겁니다.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프로폴리스.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알죠. 아니 프로폴리스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프로폴리스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먼저 프로폴리스라는 단어 뜻을 한번 풀어보면요. 그리스어로 프로라는 것은 피아로, 앞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의 경우에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입구에 있는 물질, 즉 도시를 방어하는 물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이 프로폴리스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지켜주는 항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수액 그리고 밀랍, 화분을 자신의 분비물인 침과 효소에 섞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실제로 꿀벌들은 벌집 입구라든지 외부와 연결된 그 틈에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합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폴리스는 벌들의 면역 갑옷인 셈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흔히 봤던 프로폴리스는 다 약간 노란빛이었거든요. 근데 저건 약간 색깔이 초록색 같아 보이는데 다른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한 프로폴리스인데요. 그 정체는 바로 그냥 프로폴리스가 아니었네요. 네. 바로 그린 프로폴리스? 네. 저는 프로폴리스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고 그림도 처음 봐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노유민 씨 한번 나오셔서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아 몸이 좋다니까 먹어봐야죠. 네. 그래요. 이제 몸에 좋다면 찾을 나이가 된 전 아이돌, 그 아이돌. 이걸로 이쪽에 있는 이걸요?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저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기를. 그렇지, 많이 하시는 욕심내지 것보다는. 마시고요. 냄새 어때요? 냄새 너무 좋은데? 그래요? 약간 민트. 그래요?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여기도 잎들이 많어. 네, 맛이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 민트 초코 먹는. 진짜? 그래요? 이상하다. 저도 궁금해서. 왜냐면 뭐 노유민 씨가 또 취향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손에 있는 그걸 봤을 때도 그렇고 살짝 한번 너무 제가 맛있는데 나요? 어때요? 다 프로폴리스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다행히 취향에 맞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유 그래요. 노유민 씨였습니다. 네. 이게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종류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 프로폴리스는 밝은 갈색을 띱니다. 하지만 이 그린 프로폴리스는 보시는 것처럼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죠. 이렇게 프로폴리스의 색깔이 각기 다른 이유는 바로 꿀벌들이 사는 지역의 식물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바로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라는 그 지역의 해발 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바카리스라는 국화과 식물 때문인데요. 이 꿀벌들이 이 바카리스의 꽃과 줄기, 잎에서 꿀과 수액, 화분을 채취하면서 높은 함량의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함께 함유되기 때문에 그린 프로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게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그린 프로폴리스가 생산되는 바카리스의 군락지는요, 브라질 안에서도 국토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린 프로폴리스 역시 한 벌통당 연간 평균 150g에서 200g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일반 그 프로폴리스하고 성분 차이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린 프로폴리스에는 일반적인 프로폴리스와는 그 구분이 되는 성분인 아르테필린 C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아르테필린 C 성분은 그린 프로폴리스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아르테필린 C 성분은 바카리스의 수액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요. 그린 프로폴리스에서도 많은 양이 검출되는데요. 강력한 항균 물질이면서 동시에 항산화 작용,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이 바카리스를 해열제 및 건강 강장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르테필린 C의 항염 또 항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는데요. 이 발에 염증이 있는 그런 쥐에게 이 아르테필린 C를 투여했더니 38%의 염증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폴리스에는 색소 물질이자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과 항체 분비를 억제해서 염증 질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07년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플라보노이드는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단백질 인터페론을 대량 생산하도록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2002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폴리스 용액을 3일 동안 쥐에게 투여했을 때 비장에서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NK.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은 우리 마음의 그 방어막인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해균도 막고 또 피부 염증을 해결해서 면역을 높여준다는 건데요. 자,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린 프로폴리스 구강 청결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액상 그린 프로폴리스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따뜻한 물 100ml를 준비했습니다. 100ml에 그린 프로폴리스를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2ml 정도, 반 티스푼 정도 되면 되니까 한 요 정도? 요 정도? 네, 그렇죠? 요 정도를 넣어서 네, 한번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흔들으시면 돼요. 네, 쉐킷을 하셔야 쉐킷. 해보십시오. 오늘의 의상과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루에 3번 30초 이상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초간 가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글을 해라. 어때 뭘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아니죠? 네. 향 괜찮으시죠? 먹어도 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이기 때문에요. 물론 드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목이 구강 청결제니까. 그렇죠. 예. 시선이 너무 상쾌해. 진짜요? 우리 향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혹시 주의사항도 있나요? 사용할 네, 이 때? 그린 프로폴리스는 벌꿀이나 또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입안에서 충분히 머무를 수 있게 해야 구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꼭 30초 이상 조금 오래 가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드실 때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총 플라보노이드로 16에서 17mg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티스푼으로는 한 반 이하, 그러니까 조금씩만 드시고요. 꼭 이 플라보노이드 용량을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강 청결제를 만들 때는 지금 100cc 물에 제가 한 2g, 2.5g 정도 넣었거든요. 반 티스푼 넣었으니까요. 이 총 플라보노이드가 1% 이상 조금 들어가도록 섞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벌써 손 씻으러 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저 소득이 노유미 씨예요. 손 씻기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감금이었을 거예요. 자가격리가 되었을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손 씻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시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시다! 감사합니다.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하는 피곤하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는 힘. 활력, 정력, 면역력의 열쇠, 위장, 간을 주목하라. 우리 몸의 활력, 면역력, 정력과 연관 있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위장관 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요. 김덕윤 씨는 또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중간에는 도시락, 자기 전에는 삼각김밥. 부실하긴 하죠, 사실상.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정력도 바닥 상태가 아닌가. 위장, 간을 잘 순환시켜서 활력, 정력, 면역력까지 업시켜줄 재료는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는 제대로 보양되는 느낌. 해외에서는 굴 먹어서 카사노바잖아요. 먹으면 정국에서 되는 겁니까? 채널 A